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미국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살짝 하고 우리 시장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미국은 혼조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시작 후에 장중에 반등을 한 겁니다. S&P 500 기준으로 0.36% 하락 시작 후에 장중에 반등을 해서 플러스까지 올라갔다가 네. 종가로는 마이너스 0.05%. 그냥 뭐 빠지면 또 매수 들어왔고요. 그리고 뭐 우려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견조하게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려를 하는 것은 이제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가 4.21까지 올라왔다는 부분, 또 달러가 강한 그런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네.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9.8%가 올랐고요. 필립 모리스 같은 담배 회사죠. 뭐 이런 데서 이제 한 10% 오르고 뭐 이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지금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TT. 네, 트럼프 미디어가 9.8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실히 지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른 뭐 주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보합권 전후에서 그냥 혼조 상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그랬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1.31%, 코스닥 2.8%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도도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관들이 같이 팔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적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은 한 2,800억, 기관이 한 3,000억 정도 순 매도했는데 물론 개인들 뭐 매수 매도가 순매매라는 건 어떤 쪽은 사고 어떤 쪽은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매수를 주도하는 가격을 올리면서 매수하는 또는 가격을 좀 받치면서 매수하는 좀 강한 매수세, 그러니까 주도 매수세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런 매수세가 없다라고 하는 게 확연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게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냥 맥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한번 세우지도 못하고. 네, 매수세가 없이. 그런 모습이 코스닥 진짜 많이 빠졌네. 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은 뭐 지금 분석 자료들 보면은 요 표현을 씁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직격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요 설명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뭐 어제 아침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우세의 지금 보도 자료들이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상대적으로 상대국 통화의 약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고요. 우리 원화가 지금 1,380원 정도까지 와 있어서 1,400원을 돌파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원화 약세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저도 주변에 좀 시장이 특이하게 움직일 때는 주변에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네. 대부분 다 원화 약세 때문에 그래. 그냥 한마디로 원화 약세 때문에 그래. 그리고 트럼프 때문에 그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원화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 매도가 아주 거셌느냐?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어제 삼성전자는 계속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팔 때 삼성전자를 팔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한 2,850억 팔았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팔지 않았고 한 72억 좀 매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 매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보시면 주요 종목을 LG에너솔루션 2%, 삼성바이오로직스 2.9%. 어제 그 공시가 나왔잖아요. 네.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9% 하락했고요. 3% 빠졌어요. 네, 현대차도 1% 빠졌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인도 증시 상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빠졌고요. 암만 호재 나와도 빠지네. 네, 알테오전도 3.5% 빠졌고 최근에 많이 올랐거나 이슈가 되는 종목들 다 빠졌습니다. 어제. 이렇게 다 빠진 부분을 그냥 설명하기를 외국인들이 매도, 즉 환율에 의한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종목들이 개별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빠진 거는 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 자 이제 우리 시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제 이거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 비트코인 강세, 뭐 금 강세, 10년물 국제 수익률 상승 그리고 일부 핵심 기업만 강세를 보이는 거는 제가 어제 표현을 드리기를 이걸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본다. 그래서 네. 보적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이 변동성을 좀 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볼게요.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우세라는 거는 이퀄 불확실성, 리스크라고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시장의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면 미국은 강하잖아요. 여태까지 견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또 있느냐, 이렇게 취약하느냐?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나 취약한 위험이, 그러니까 하락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거나 아니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는 게 사람들은 보수적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좀 안전자산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한 통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장은 더 안 좋은 거예요. 네. 더 안 좋은 거.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미국의 어떤 대통령 후보가 어떤 누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가 저는 좀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뭐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식시장 안의 내용들만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머징 국가나 이머징 시장이나 우리한테는 훨씬 더 불리합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트럼프 될 거를 감안해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또 빠지고 있는 훨씬 것 같다. 불리하죠.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그냥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됐을 때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불리함이 좀 있습니다. 일단 법인세. 네. 거기는 이제 감세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후보는 거기 그렇죠. 거기는 증세한다 그러고 네. 트럼프 후보는 감세한다 그러잖아요. 네. 법인세 미국 같은 기업은 당연히 트럼프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은요. 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정치적으로 뭐 우리 국방비가 어떻고 미한 주둔비, 미군 주둔비 이런 걸 다 빼고 주시장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일단 보호무역주의나 관세율 인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리고 지금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강달러. 2016년도에 있었던 그 당시에는 약달러를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약달러를 좀 얘기하던 네. 그런 이제 좀 뭐랄까요 경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강한 달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한 달러 뭐 아까 우리 공 기자님이 설명해줬듯이 채권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부채하고도 영향이 있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그냥 액면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강한 달러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 강한 달러라면 상대 국가의 통화는 약세일 수밖에 네. 없는 거고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수급적 요인도 그렇고 기업들의 입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에 우리한테 불리한 게 훨씬 더 네.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비교를 했을 때 네. 상대 비교를 했을 때 해리스 후보가 됐을 때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미국의 기업들은 좀 좋지 않은 그래서 법인세 증세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는 다른 국가들이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다른 국가들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특히 취약한 국가들, 취약한 시장, 국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취약한 시장 이런 데들은 더 이제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심리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작용을 하고 그건 있는 좀 것이. 우리나라 시장을 저희 보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혹은 뭐 우상향하는 이런 시장들을 보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올라가다가 한번 어쨌든 뭐 쭉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한번 예, 훅 예. 빠졌다가 다시 또 조금씩 회복하면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네네. 우상향을. 우린 보니까 쭉 흘러내리다가 네. 한번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또 쭉 빠지면서 이제 우하향. 예. 약간 우하향하는 시장 같아 우리는. 그건 이제 요즘에 그런 거고요. 요즘에. 예, 조금 더 길게 시계열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네. 어떤 특징이 있냐면 S&P 500 기준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네. S&P 500하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첫내 비슷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10여 년 전에. 네. 예, 그런데 거기서 올라가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하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올라갔다가 그다음 못 가고 지금 말씀대로 조금씩 빠지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그러면서 그냥 오랜 동안 있어요. 네. 오랜 동안 그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떤 큰 위기가 발생을 해요.
훅 빠지고. 예, 훅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복은 레벨업 못해. 돼요. 확 올라요 또. 네. 굉장히 많이 올라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네. 우리가 500에서 1000 사이에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 500에 1000 사이였어요 지수가. 아, 코스피가요? 예, 코스피 500, 1000 사이에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았잖아요. 네.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있다가 그게 끝나고 나서 IT 버블 붕괴가 있었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1000을 넘기면서 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그 사이에 계속 있다가 2000을 언제 넘어서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00하고 2000 사이에 있다가 1000을 깨고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올라서 이제 2000포인트 시대를 맞이한 거거든요. 네네네. 계속 2000포인트 시대에 있다가 3000포인트 시대를 언제 맞았냐? 팬데믹 때. 팬데믹 그랬죠. 때 네.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시장은 어떤 거냐면 이게 지속적이고 이런 부분보다는 수급적으로 확 들어와서 좋을 땐 굉장히 좋고 대부분은 안 좋고 뭐 이런 네네. 성향을 좀 가져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 선형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네네. 선형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렇다고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네. 올라갔다가 맨날 그러고 있다가 네. 뭐 좀 어떤 위기나 이런 게 닥쳐가지고 빠지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우와 들어와 돈이 막. 그러면서 그 원위치 하는 게 아니고 그 위로 막 올려요 또. 그러니까 오버슈팅해서 막 올려요. 네. 아, 이거 오버슈팅 아니야? 그래서 또 한참 거기 있고. 요런 특징을 가져요. 아니 그나저나 참 금투세는 어떻게 됐어요? 금투세 뭐 회사 준비합니까? 회사는 준비하죠. 아 금투세 대비해서. 이제 좀 뭐 정치권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들만 좀 있는데 지금 더 잠잠 한쪽에는 뭐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저께 이것저것 전화를 해보고 정치권에 연다는데 전화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뭐 하든 안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는 예. 집권사들이. 예, 회사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결정은 우리 보도 나온 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정은 된 걸로 좀 보여지는데 발표 시점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발표 시점 왜 봐? 빨리 해야지. 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이거를 정말 그러냐. 답답해 죽겠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 거래세 인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얘는 금투세를 내면서 거래세는 인하하고 뭐 낮추고, 이런 걸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것만이 아니면 뭐 다른 것들도 세제 정책을 요거하고 연결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없애버리면은 이거하고 연결해서 다른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요런 것들을 좀 처리해야 되는 내용들. 거래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올릴 수도 없잖아요. 아니 일단 유예라도 발표를 하든지.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좀 했냐면은 이거 이대로 계속 가면은 흐지부지 막 이래 되다가 한다 11월인데 이제. 예, 이제 11월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정치권에 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예산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재판들도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런 거에 막 휩쓸려서 넘어가다 이거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다. 네. 아이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그쪽에 관계하거나 아니면 그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유예 또는 폐지 쪽으로 가는 결정은 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보도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못 믿겠다는 거죠. 너무 늦으니까 지금. 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 좀 빨리 빼려고 그러나. 네, 답답해서 예? 빼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 좀 빠지게 하려고. 누가요? 누가 어떤 목적? 그렇다면은 그건 정치적인 거죠. 네. 그런 건 정치적인 거니까 자.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시장 답답하니까 또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도 이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떤 심리가 보수적 심리가 우리 시장을 못 가게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아마도 지금 딱 생각이 나신 거예요, 정프로님도. 지금 이 시점에 금투세라는 게 뭐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심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하나도 없으니 이렇게 굉장히 취약하게 어제처럼 그냥 하루 종일 굉장히 맥 없이 네. 내려오는 이런 시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도망갈 생각만 한다니까 지금. 올라오면 도망간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또 가봐야죠. 시황이라는 거는 수익이 나는 곳에 돈은 움직입니다. 네. 수익이 나는 곳에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있고요. 캐나다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 오늘이에요.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이거 요번에 컨센서스보다 높게 괜찮게 발표가 될 거다. 그리고 네. 뭐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뭐 콩콜에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쪽도 있고요. 또 안 좋은 쪽도 굉장히 많아요. 이 테슬라의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서로 양분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꼭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스, LG노트, 현대건설기계 이런 데들 실적 발표를 합니다. 뭐 전체 시장의 미국 시장에 대해서 설명,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를 설명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애플이 3.58조, 엔비디아가 3.52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1위를 탈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네. 일단 뭐 다른 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이 시기 이벤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엔비디아가 11월 20 며칠, 11월 20일쯤에 11월 그쯤에 그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네. 그럼 얘 이벤트가 바로 있잖아요. 네. 근데 애플의 다음 이벤트는 AI 기능을 아이폰 16에 넣어야 되는 요게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10월 말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네. 이거 지금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번에 만약에 안 나오면 연말까지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벤트가 뭐가 나오면서 그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이로 보면은 엔비디아가 먼저 좀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기간을 보면은 다시 또 애플이 또 1위로 가는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엎치락뒤치락 간다는 얘기는 시장이 탄탄하겠죠. 네. 3.58조예요. 3.5조에 3.5조. 이 두 개가 합치면은 7조. 얼마가 되는 겁니까? 7조면 7조 일경. 일경이죠. 네. 일경입니다. 일경. 예. 야. 네, 우리 시장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강세로 인한 외국인 매도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의 피해를 자꾸 이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부각이 많이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 이런 건 우리 생각은 하고 있었고 막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런 것들은 생각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뉴스로 보도화돼서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어제 이런 이건 다 보시겠지만 어제 그저께 돌아다닌 겁니다. 이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 이게 발표가 됐는데 538명의 선거인단 중 트럼프 276명, 해리스 262명.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높아요. 네. 전에 그때도 그랬습니다. 2016년에도 그랬죠. 예,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이 중요하잖아요. 선거인단 270명이 이게 넘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를 거의 우세로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세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고 월가에서도 이게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에도 그러니까 트럼프 미디어가 막 10% 오르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야 이렇게 정말 되는가 보다. 그 전까지는 박빙이야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돼. 네. 괜히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니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비중을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시장은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고요. 결론은 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결과를 또 봐야겠죠. 원래 이게 그 대선 이맘때쯤 되면은 막 예측하는 그 동물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문어 예전에 기억나세요? 예, 문어 예, 맞아요. 옥토퍼스 해갖고 예. 이런 거 안 나오네요 이번에. 그런 거 나온다는 얘기는 꼭 열어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트럼프 쪽으로 기울기가 좀 많이 기울어진 저울이 좀 많이 무거워졌다. 이렇게 된 지가 한 뭐 2주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거기에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수혜보다 피해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뉴스들을 볼까요? 예, 미국이 대중국 AI 투자 제한하는 규칙안을 지난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검토가 막바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 대선 직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정치하고 연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미국은 중국을 얼마나 때리냐를 표에 달려있다면서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네. 한국에 있는 저로서는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 내용이 뭐냐면 AI를 비롯한 안보 위협이 되는 민감한 기술 투자 전반에 걸쳐서 어떤 투자 또는 뭐 제휴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제목이 알려야 된다라는 네. 내용인 거거든요.
6개 발표가 곧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이거는 우리가 그 지금까지 봐오던 뭐 반도체를 수출하네, 장비를 들어가네 이게 아니라 FID 같은 거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포괄적입니다. 포괄적. 네네. FDI, FID, 저기 해외 직접 투자. FDI. 네네네. 네. 그런 거 틀리지 마시고. 네네. 네, 이조 기자. 알겠습니다. 네, 뭐 하나 또 이렇게 잡아내는 것도 꼬투리 잘 잡습니다, 제가. 아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네. 네. 3번 뉴스는요. 어제 우리 국내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제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매체에서 주요 메이저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국내 언론에서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 미국 아칸소에서 리튬 1,900만 톤 매장이 뭐 확인되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네. 아칸소? 예, 빌 클린턴이 아칸소 출신일 텐데 아마. 그렇지 않나요? 아칸소. 이게 연모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요. 네. 그런데 여기 내용, 요게 왜 이게 굉장히 쇼킹하게 언론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네. 전 세계에서 쓰고도 나오지 않고 현재 미국 매장이 136%고 2030년 글로벌 리튬 수요의 9배, 저 오타가 났습니다. 9배 많은 양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야 미국 진짜 복 받은 땅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그런 게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그냥 뭐 메이저에서 나온 내용은 아닌데 우리는 받아가지고 막 어제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구체화되는 모양이 나오면은 그러면 여기에 어떤 우리나라 기업에서 어디서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거기서 또 어떤 기업에 투자한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채굴이 돼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전기차와 2차 전지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 뉴스는 좀 참고로 하십사 하고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약간 전 정치적 의도가 있는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왜냐면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 그 2차 전지 광물로 많이 좀 맞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했잖아요. 미국도 야 우리도 주 하나 파는데 지금 전 세계 쓰고 나올 양이 있어. 니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런 걸로 딜하려고 하지 마. 요런 메시지 아니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경우의 수는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즘에는 이제 대선 전이라서 있는 것. 그래서 저도 요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국내 언론 지금 보세요. 포털에 쫙쫙 다 나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이건 그냥 전해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 추이를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미국이 셰일 오일을 한다라는 뉴스가 처음에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모두 다 안 된다고. 뻥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거요. 그걸 어떻게 추출할 거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했어요. 실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증시 상장했습니다. 전체 보유 지분의 한 17.5% 매각해서 4.5조 정도 자금 조달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IPO고요. 이거 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인도 시장의 점유율 보면 현대차가 2위입니다. 마루타 스즈키는 일본하고 합작회사니까 이게 2위에 지금 가 있는 상태이고요. 아주 싼 자동차 위주로만 만드는. 그리고 현대차 인도가 중요한 거는 인도에서 만들어서 그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는 거 여기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인도 수용차 시장이 계속 증가하는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번에 행보가 있었다. 지금은 뭐 이미 뭐 반영하지 않았냐, 뭐 그리고 우리 시장 안 좋으니까 뭐 이런 게 있는데 향후에 현대차의 행보에는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클 거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요. 어제 IMF가 월드뱅크랑 IMF가 지금 연례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성장률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는 경기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은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고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따라서 그냥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원화 약세 때문에 그냥 때려 맞고 있다. 그냥 시황은 그런 거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경기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수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 유지, 내년도는 3.3에서 3.2%로 소폭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비슷한 속도로 성장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경기 침체는 뭐예요? 어디 간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걸 보면은. 근데 뭐 IMF 맨날 틀렸으니까 계속 네. 수정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분기별로 수정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 꽤 많이 와 있잖아요. 올해 끝마무리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경기 침체 얘기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그런 건 별로 없는 상태고요. 미국은 올해 2.8%, 미국이 올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전 세계에 보면은 2.8%가 어디 있습니까, 선진국이? 네. 내년에 1.9% 예상이었는데 2.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 미국 상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어딜 깎았길래 전체는 깎은 걸까요? 중국 여기 중국, 일본. 아, 중국, 일본. 이런 네. 쪽이 이제 유럽 이런 쪽이 안 좋은 거고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올해 2.5%, 내년에 2.2% 동일하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보는 것도 좀 높게 보고 있죠. 네. 내부적으로는 좀 높게 보고 있는 거고. 뭘 모르네. 인도가 좀 깎였습니다. 올해 7.0에서 내년 6.5인데 작년에 엄청 높았어요. 8% 이상이었습니다. 아. 인도는 계속 좀 깎이고 있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유럽은 올해 0.8%, 내년에는 1.5에서 1.2로 내려잡았습니다. 네. 그럼 보시면 중국도 올해 4.8, 내년 4.5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려잡았고, 유럽 내려잡았고, 일본 내려잡았고, 인도 내려잡았고요. 한국은 플랫하고요. 미국은 올려잡았고, 뭐 이렇게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올해 0.3, 내년에 1.1, 이 정도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올해와 비슷한 속도로 내년에도 성장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놨고요. 미국은 상향 조정, 중국, 일본, 인도 등은 하향 조정.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어서 이 부분은 좋지만 경기 하방 위험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때문이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위험,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금융 여건 악화. 이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금융 여건 악화가 진행이 되면 뭐가 되냐면 시스템 위기가 되는 겁니다. 요게 시스템 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쪽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금리 인하 안 하고 뭐 이번에 예를 들어서 동결한다, 뭐 인플레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지난번에 50bp 했으니까 올해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상당히 내년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IMF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조사국에서 우리 경제의 현 상황과 향후 흐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저점 찍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해놨어요. 국내 경기 이미 저점 찍고 완만하게 회복 중이다. 그래요? 한국은행에서 경기 저점 찍었다고요? 한국은행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놨는데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최근에 경기 동행 지수가 부진합니다. 6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경기 선행 지수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물건을 팔아서 신규 수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고 동행 지수는 현재 생산하는 거, 생산 지표 이런 것들인데 경기 동행 지수가 계속 6개월 연속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불황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는 불황이 이미 지났고 회복 중이다. 내년에도 완만한 회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이유를 여기서 썼습니다. 경기 동행 지수는 죄송합니다. 요거 오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제 상황보다는 그러니까 전체 경제 상황보다는 내수 경기를 주려 반영한다. 네. 생산 지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상대적으로 안 좋았지 수출이나 이런 데 좋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무 그쪽만 반영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GDP 성장률을 잘 보자. 2023년 작년 상반기 1%, 하반기 1.7%, 올해 상반기 2.8% 낮춰진다 하더라도 좀 꺾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좋아지고 있지 않냐. 네. 그리고 수출의 양호한 흐름 속에서 민간 소비나 설비 투자가 회복되지 않겠냐. 이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요거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동시에 갖고 왔어요.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이 통계청에서 나온 8월의 산업활동 동향 분석에는요. 한국의 경기 하강 국면으로 재진입. 네. 8월에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봤더니 전업이 마이너스 0.1%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이 수출 때문에 좀 올라오는 척 했지만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았냐. 1분기에 수출 회복 및 기저 효과가 있었지만 2분기부터 다시 정체되기 시작을 했다. 이것은 수출이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지 못해 성장 동력 창출이 어려웠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는 좀 개선됐지만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좀 다르죠. 분석 내용이. 한국은행이랑 통계청이 약간 좀 다른 시각인 거예요? 예, 약간 다른 시각이 지금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약간 다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쓰고 싶겠죠. 이런 쪽에서는 계속 뭐 회복, 개선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네. 요 내용의 액면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은행에서는 나쁜 건 맞아. 그렇지만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통계청의 자료는 이 자료를 보면은 자료 자체로 보면은 다시 좀 어려워지고 있어. 이렇게 지금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두 가지의 자료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IMF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지금 경제 성장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 통계청 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걸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한번 더 드려볼게요. 인천공항의 3분기 여객이 1,815만 명이래요. 개항 이후에 최다. 와, 네. 사상 개항 최고. 이후에 예, 사상 최다. 아, 최다. 아, 동남아 27%, 일본 24%,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최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사업자가 아니니까 요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물어봐서 요 내용을 제가 적었는데 노란공 우산공제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이 소상공인들이 네. 왜냐하면 이게 금리가 낮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고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갚으면 되고 뭐 이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공제 납부금 안에서 담보대출을 하는 건가 봐요. 그런데 이게 2020년 2.3 이게 팬데믹 때잖아요. 네. 2조 3천억이었어요. 20만 건이고. 근데 작년에는 7조 2천억이 되고 54만 건이 됐다는 거예요. 담보대출이요? 네. 그 납부금 연체, 그러니까 연체. 이 대출이 아니고 납부금 연체도 2020년에 4만 건, 2023년에 6만 건, 올해 9월에 8만 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의 경기와 소상공인은 정말 어렵다. 네.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은행과 일단 전 세계를 보는 IMF의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우리가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행군 같은 거 할 때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실력도 좋고 뭐 체력도 좋아서 막 갈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뒤에 나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한둘 서너 요 정도 있을 때는 뭐 어떻게든 뭐 지휘관들이 잘 또 챙겨서 뭐 누가 어깨도 대신 짐도 들어마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 낙오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네. 결국은 앞에 앞서가는 사람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상황은 그 두 앞팀 앞선 사람들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앞선 사람들이 잘 뭐 가고 있다 정도 평가할 수 있지만 이 결국은 뒤에랑 맞출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비유 괜찮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행군 행군 안 하셨지 않았나요? 안 했죠. 안 하셨어요. 전 공군이라. 어떻게 하셨? 예리하신데. 공군이시니까. 행군 안 해보고 하는 얘기가 발표가 나나요? 아니요. 뜨끔했네. 네, 저 티는 안 났는데. 와. 공군이라 저는 행군 안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비유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감동받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번 뉴스는 간간히 요즘에 여러분 이게 제일 많이 화제됩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게 이겁니다. 사람들 제일 많이 얘기한 거. 골드만삭스에서 저도 어제 한 줄로 그냥 언급을 드렸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S&P 500이 10년 동안의 뛰어난 수익률 시대는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13%.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3%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데 인플레 감면하면 1% 정도뿐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극도로 높은 시장 집중도를 보면 과거 경험적으로 그리고 헌트로 봤을 때 기술 섹터의 집중도가 너무 지나쳤을 때 결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져야 한다. 지금 현재 기술 섹터 대형주들의 집중된 수익률은 계속 가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역사적으로 어떤 기업도 장기간 높은 수준의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지난 10년간의 성공 기업이 앞으로도 같은 성공률, 즉 이익률,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을 계속 재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현재 시장 집중도는 10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요. 된다 한다를 싸우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논쟁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상식적으로 네. 성장률이라는 건 원래 커지면 준다된다. 네네. 상식적으로 할 때 이럴 가능성이 되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기저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요 얘기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제 그래서 이틀 동안 말씀드린 거 뭐냐면 요즘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월고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조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조심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도 같이 공감을 좀 하자. 아니 그렇죠. 우리 다들 생각은 하잖아요. 야 이렇게 올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간다고? 언제까지? 요 생각들은 많이 했잖아요. 근데 특히나 더 많이 작년하고 올해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런 보고서 볼 때 항상 좀 염두에 두는 게 네. 원래 닥터둠이냐 예. 아니면 원래는 시장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인데 맞습니다. 이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것도 중요한데요. 저기 예를 들어 JP 모고 이런 데는 좀 약세를 네, 많이 원래 보고, 약세를 원래 봤던 약세 이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골드만삭스는 뭘까요? 갑자기 제가 기억하기론 이거 쓴 사람이 데이비드 코스틴인가 그랬는데 예. 연초에 되게 불장 받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맞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예. 영 팩트는 모르겠습니다. 위주. 예. 그것도 잘 보네, 그죠? 좀 대단합니다 이조 기자. 꼼꼼한 성격이시네요. 네, 이렇게 네. 열심히 하고 심지어 또 이렇게 매력적이야. 이 세상이 그게 불공평하다는 게 저는 이 세상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공평하게 만들 거다 혹은 공평하다 원래 공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현혹하는 사람들 공평하지 않잖아요, 딱 봐도. 얘랑 어떻게 잠깐만. 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변 네네. 드리고 정프로님 생각에도 저도 거기에도 의견을 나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질문. 골드만삭스는요 어떨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 안에 있는 전략가 한 명 한 명의 성향은 다르긴 해요. 네. 그냥 증권사만 얘기를 할게요. 네. 골드만삭스는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하는데요. 아.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으로 많이 얘기하고 네. 내려가면 내려가는 쪽으로 많이 얘기하고 예전에 유가가 뭐 30달러 갔을 때 10달러 아래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도 골드만삭스고요. 네네. 그럼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제일 많이 틀린다.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했던 데긴 해요. 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얘기 많이 했던 데예요. 뭐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그 증권사의 성향에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건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요. 네. 그리고 평등 불평등. 아니 됐어.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뭐. 저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왜 그걸 그냥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네. 공평하지 않은 세상인데 나는 스스로 나한테는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한테?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되게 이쁜데 네. 나는 왜 이래? 그러면 세상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저 사람한테 주어지지 않은 게 나한테는 있어. 그래서 그쵸, 그쵸. 총량을 보면은 어떤 걸 다 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보면은 공평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공평하지 않으니까 내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넘어서려고 그 사람이 가진 것 이상으로 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맞아요. 네. 네. 그래야 그 비슷하게라도 간다. 맞아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여튼 제 얘기 뭐 중요한 건 아니, 아니니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왜 아까 어떤 말씀을 주셨죠?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뭐 이런 발표를 쓰셨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네. 그게 우리 요즘의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좀 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뭐예요? 뭐 이게 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이용을 하라. 이거 많이 보시는 분도 많고요. 많이 돌아다니고 해마다 연말 되면 나오는 거고 그래요. 누구 작품인 것 같은데?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연간 수익률. 2000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 지금 현재까지 네. 수익률인데 이 맨 위에 노란 게 뭐냐면 골드입니다. 너무 글씨가 작죠.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골드예요. 네. 언제 골드가 좋았냐? 2020년 팬데믹 때. 노란 게 골드. 예, 이게 네. 골드예요. 골드의 수익률입니다. 올해 30% 났네요. 우와. 2020년에 24% 났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29% 났습니다. 네. 요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네. 였고, 2011년도에 남유럽에 디폴트 날 때 그럴 네. 때예요. 네. 네. 이게 골드이고요. 요 파란색이 S&P 500이에요. S&P 500.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좋았죠. 네. 네. 여기 보시면 연속적으로 2013년부터 15년까지 좋았고 요렇게 좋을 네. 때가 있습니다. 이게 S&P 500이고요. 그다음에 요 보라색이 이머징입니다. 네. 여기 이머징을 들추날추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네. 하얀색하고 눈에 확 띄죠.
네. 캐시입니다. 캐시. 현금 들고 있는 게 낫다. 돈. 이때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수익률이 제일 좋았어. 나머지 다 빠졌기 때문에 네. 현금 드는 게 제일 좋았어. 요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색깔이 잘 구분이 안 될 텐데 이 맨 밑에 있는 올해 맨 밑에 있는 거 뭐냐면 US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예요. 이 국채요. 네. 이 국채는요 대부분 이 밑에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채권 수익률이니까. 그렇죠. 다른 데 다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출력해갖고 고민을 딱 해보세요. 두 가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너무 현명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글로벌 리밸런싱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길래 제가 이걸 그냥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그에 어떤 사건이 있냐를 잘 봐요. 예를 들어서 2020년대 팬데믹 있었잖아요. 네. 팬데믹 있었을 때 골드가 제일 좋았고 이머징이 더 좋았습니다. S&P보다 좋았어요. 예, 이머징 왜냐면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팬데믹 2020년도에 네.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뭐가 좋았냐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의 사건들을 좀 보세요.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금융이 있어 2008년도에는 US 국채가 제일 높았네요. 와, 독특하게. 네네. 이게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골드예요. 그다음에 캐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얘네들이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첫 번째 그걸 보시고 그리고 얘들의 수익률을 보시면 올라봤자 한계가 있는 수익률이 있고 올라오면 크게 오르는 수익률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답당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얘 가지고 비중을 나 얘 몇 퍼센트, 얘 몇 퍼센트, 얘 몇 퍼센트 그냥 그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네.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이게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찾으면 돼요? 글로벌 그 수익률 이게 증권사들이 많이 만들어요. 그래요? 네. 해외 IB들도 만들고 네. 요즘에 AI 시대니까 이게 질문해 보세요. 이게 딱 뜨거든요. 네. 아니면 저 이 자료를 저희가 또 업로드를 해놓으니까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가셔서 박병창 이사님의 그렇죠.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고 좀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되게 재밌는 자리네요. 네, 좋은 자료 항상 감사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까지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박병창 이사님이었고요. 교보증권의 정말 꽃 교보증권의 핵 네, 교보증권의 보석 같은 우리 박병창 이사님 내일 아침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